브리핑.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세계일보. 대화 언급한 미국, 한반도식에 빨라지나. 계속해서 국민일보. 청와대, 비핵화 난제풀, 남북 고위급 채널 타진한다. 또 조선일보. 통일부, 이산가족 확인 등 남북 교류 길트기 예산 미리 짜놨다. 그리고 한겨레. 대북 강경파 펜스,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 북미 대화 언급했다. 다음은 동아일보.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 문턱 낮춘 미국 펜스 부통령. 이번엔 한국일보. 잔혹 범죄, 피해자 측과 합의에 감형, 망자는 2번 온다. 아울러 경향신문. 시각장애인 시인들 작품, 서랍에서 세상으로, 눈먼 새, 시로 날다. 이제는 중앙일보. 대기업 단축 근무, 주 52시간 맞추려 출근 늦게 하고 퇴근 빨리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평창 동계올림픽, 갈등 풀고 즐기자. 평창은 축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북미 대화를 언급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세계일보, 한겨레 그리고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막혀있던 남북 간의 대화에 문고가 텄는데요. 자, 그런데 올림픽 이후가 문제지요. 대화가 지속될지 여부, 이거는 4월 한미 군사훈련이 열릴지 말지, 이것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신문 사설 대조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정부의 본심은 한미훈련 연기나 중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미국 NBC 인터뷰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 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슬금슬금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허물어왔다.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의 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여름 이후로 연기하자고 제안하고 본격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볼까요? 훈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에게는 매우 위협적이다. 북한은 이 훈련을 한미 양국의 북침 연습으로 간주한다. 한미가 1990년대 초 북핵 위기 때 팀 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였다. 결국 훈련 중단은 제네바 핵합의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미국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열병식을 강행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이미 계획된 훈련이니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우길 때가 아니다. 훈련은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 네, 두 신문의 견해가 확연히 다르죠. 한미훈련 예정대로 해야 한다라는 조선일보와 전략적으로 미뤄야 한다는 경향신문의 사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앞으로 문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어제의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7.1도, 철원은 영하 15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3도 가까이 높은 기온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서울은 어제보다 7도나 높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도 5도, 대전과 대구는 6도의 한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서쪽 지역은 저녁부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퇴근길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는 맑지만 호남과 영남 지방에 약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라도와 경남 남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이어지겠고요. 그 외 전국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도 영상권으로 시작하면서 한낮에는 서울 8도까지 오르겠고요. 설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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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
좀바라를 구독하세요. 좀바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활력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SBS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남북 정상회담을 올해 안으로 열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을 만나야 비핵화 설득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일단 정상회담부터 먼저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청와대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의 동의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선수단이 입장할 때 일어나지 않아 남북 대화 분위기에 대한 냉랭한 시선을 내비쳤는데요. 통일부 김창수 장관정책보좌관은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 집중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펜스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장에 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논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태도라고 북한에게 우리가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게는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또 북한에 던져야겠죠. 아울러서 또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거나 또는 남북 대화를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으로 대북 정책은 최대한 압박과 관여입니다. 관여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펼쳐진다는 것이겠죠. 다만 트럼프 정부는 지금은 북한하고 대화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보다 더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어떤 대화라든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최대한 압박해서 관여로 정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컷 뉴스를 만드는 CBS의 변상욱 대기자가 김일성 가면 논란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보이며 커다란 실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은 남성의 얼굴이 인쇄된 가면을 쓰고 응원을 펼쳤는데요. 이에 CBS 노컷 뉴스는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을 이른바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북측에 문의한 결과 응원단이 사용한 가면은 이른바 미남 가면이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문화상 김일성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북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CBS 노컷 뉴스는 기사를 삭제했고 변상욱 기자는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변상욱 기자 발언 들어보시죠. 응원단이 사진 가면을 꺼내서 응원하는 장면을 이제 사진 기자들이 몰려가서 취재하면서 현장의 몇몇 사진 기자들 사이에 저거 누구 얼굴이야?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떠올랐고, 누굴까 하다가 이제 김일성이라는 단어도 아마 앞질러 섣불리 판단하고 빨리 보도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올림픽 취재라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사진 촬영과 사진 기사의 송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진의 보도 승인을 현장팀 재량에 맡긴 부분이 컸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군다나 주말 밤이어서 데스킹 기능이 상당히 미흡했던 점도 지난 일요일 CBS 노컷 뉴스는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미 수많은 매체가 김일성 가면 기사를 쏟아낸 뒤였습니다. 이에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확인 없이 기사를 받아 쓴 언론사들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오보를 그대로 받았었는데요. C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반면 받아 쓴 언론들은 아무런 인정이나 사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 별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박재면 전 현대건설 회장이 가평 별장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박재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과거 현대건설에 함께 입사한 MB의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함께한 인물인데요. 11년 전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박재면 전 회장은 나하고 이명박 씨가 몇 사람이랑 같이 가평 별장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하고 MB가 가평 부지를 답사하고 땅을 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가평 별장은 MB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산 것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SBS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박재면 전 회장을 인터뷰했었는데요. 11년 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증언을 MB의 차명재산 의혹을 취재하며 찾아낸 것입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두 차례의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모두 18억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이 쓴 구속영장에는 10년 전 국정원은 10억 원을 이명박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0억 원은 만원권 지폐 10만 장으로 이민용 가방에 담겨서 당시 이모 행정관이 청와대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재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직접 건넸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는 MB의 지시였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이나 몇 명에게 건넸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채널A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검찰의 다스 전담팀이 당초 알려진 다스의 비자금 120억 외에 추가 비자금을 파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로 드러난 비자금은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돈으로 보이며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추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은 다스의 전직 임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MB와의 연관성도 확인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친이명박계 좌장 이재호 전 의원은 MB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짓이 정치 보복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모든 걸 갖다 짜맞추잖아요. 다수의 온갖 사람 다 데려다가 이게 이명박 소유라고 자술서 쓰라 그러고 뭔가 공작 회유 협박 다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죠. 다스락하는 게 이미 2007년도부터 이미 그게 특검도 하고 검찰 조사도 하고 다 해서 법적으로 끝난 거고 그리고 그거는 개인 회사잖아요. 일단 개인 회사하고 주식회사인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소유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공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검찰이 하는 짓이니까 그런 걸 갖고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2015년 다스의 협력업체 SM을 설립했는데요. 이 SM이 사실상 다른 협력업체를 강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다스의 협력업체 창윤산업 한승희 대표는 2014년 다스 측의 제안으로 수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세웠지만 이명박 일가가 공장을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5년 다스의 전무 정모 씨가 찾아와 다스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SM을 새로 만든다. 사업권을 넘겨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승희 대표는 2차 업체 입장에서 1차 협력업체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수억 원의 설비 비용과 품질 보증 SQ 인증을 위해 드린 3억 원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난 연말 다스베이다라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이미 밝혀진 바기도 한데요. 한겨레가 오늘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도곡동 땅 1000여 평을 판 돈은 다스와 투자자문회사 BBK의 종잣돈이 됐지요. 도곡동 땅의 주인은 서류상 MB의 맏형 이상은 씨와 MB의 처남 김재정 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은 도곡동 땅과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시형 씨는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 측의 요구에서 이상은 회장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전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통장에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260억 가운데 10억 그리고 다스 주식의 배당금 수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억 원을 이시영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시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다스는 물론이고 도곡동 땅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삼성전자를 어제까지 사흘째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의 변호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업의 법률 비용은 지급 수수료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다스가 매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공시자료에서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다스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가 지불한 법률 비용, 즉 지급 수수료는
매년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MB가 대통령에 취임한 2008년부터는 지급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다스는 2011년 김경준 전 BBK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과 스위스에서 치열한 소송 전쟁을 벌였죠. 특히 2009년부터는 세계적인 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의 소송을 맡게 돼 지급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2008년부터 도리어 변호 비용이 급감했으며 이는 MB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누군가 다스의 변호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지급수수료가 쭉 일정하다가 법률 수수료가 나타나면은 지급수수료 개정에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과 더불어 지급수수료 개정이 아주 거의 급격히 떨어지다가 이 회수한 연도 2011년도에 성공보수 금액 이 금액만큼 또 증가를 합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추론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제 이건희 씨가 사면 이전의 상태였고 이와 같은 이제 삼성전자에 의해서 다스 측 법률 수수료가 대납된 이후에 곧바로 이제 이건희 씨는 사면받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뇌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시각이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한 4대강 사업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조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했던 300건의 기록물이 원본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의도적으로 폐기하려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한 문서에서 경인 아라뱃길 사업, 즉 경인 운하 사업으로 1조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2조 7천억 규모의 경인 운하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2009년 국토교통부는 경인 운하 사업에서 600억 이상의 손실을 예상했는데요. 사업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다시 계산해보니 모두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 거죠. 특히 이 문건에는 VIP, 즉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적혀 있는데요. 남측 제방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MB의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건데요. 이 지시에 따라서 결국 7천억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경기도 가평군의 청평별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명 부동산으로 알려진 곳. SBS가 요 근래 연속 특종을 내고 있는데 어제 8시 뉴스 보도. 2007년 11월 30일 고 박재면 전 현대건설 회장이 대선 후보 이명박에 대해 풀어놓은 인터뷰입니다. BBK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저기 가평에 가면 말이죠. 청평 근처에요. 가면 집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이명박 씨가 나하고 그 몇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박 전 회장은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부지를 답사하고 땅을 샀다고 말합니다. 매입한 지 얼마 뒤 토지 형질 무단 변경 문제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에 불려갔는데 이 전 대통령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명박 씨는 안 간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참 이상하다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소유를 누구 걸로 돼 있냐면 김재정 씨 걸로 돼 있어요. 천합 걸로. 그러니까 안 가는 거 본인은. 이 BBK도 틀림없이 그런 방법으로 돼 있을 테니까 절대로 법에 걸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봐요. BBK 아니라 뭐 세상 문제 와도 그건 다 피했을 거예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 별장을 찾아 테니스를 쳤다고 현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잠정 결론이 나온 상황. 여기는 바로 2011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거론됐던 청평별장. 영포빌딩 근처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던 한 여성 사장이 MB로부터 청평별장에 바람 쐬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바람 쐬러 가자 그러길래 동업하는 언니한테 언니
저 아저씨가 나한테 살짝 비호감이긴 한데 바람 쏘러 가자는데 어떻게 살짝 비호감. 살짝만 비호감인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너 왜 그러니? 그게 진짜 바람 쏘러 가자는 건지 아니 그게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해서 너 그거 가면 큰일 나. 그랬더니 그럼 안 쏘러 가면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바람을 자기는 안 쐬러 갔다 그래요. 바람을 안 쐬러 갔다. 이 여사장은 전 민주당 경기도 의원인 홍정석 씨. 작년 팟캐스트 맘마이스에 나와서 했던 말. 아니 저는 청평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네. 청평 말씀을 그때 그쪽에 댐 위쪽으로 이제 별장도 많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별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가 그분 각하 그분 별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올 뻔했구나. 그러니까 올 뻔에 그친 겁니까? 아니 취향이 아니라니까. 취향이 아니고. 못한 거지 뭐. 하다가.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바람 쐬러 가자는 MB의 제안은 심지어 노래로도 발표됐던 바. 가장 자유롭고 섬세하고 꼼꼼한 그 남자 잠깐 바람 쐬자 해줘요. 바람 쐬러 같이 갈까 개고기를 먹을까. 하지만 MB는 이제나 그제나 내 것이 아니다 주장. 검찰 소환돼서도 그런 말을 하려나. 우리 김재정 사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명박 회장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당신이 개발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재정 씨의 이름을 빌려서 MB가 가평별장을 소유했다는 증언 들으셨는데요. SBS는 2007년 대통령 당선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박재면 전 회장을 인터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면 당연히 당선되기 전, 즉 대선 전에 인터뷰했다는 말인데 MB 차명재산이 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 보도 가치가 없었을까요? BBK 차명 소유 의혹으로 논란이 크던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증언인데요. 왜 대선 전에 보도하지 않았을까? 당시 보도 책임자가 만약 이런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왜 박재면 전 회장 증언을 묵살했는지 이런 의문도 서게 됩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자 의견
많이 도착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7016번 쓰시는 분.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예정된 훈련을 한다는데 북한이 왜 딴죽을 거는 겁니까? 훈련은 예정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고 0117번 쓰시는 분. 어렵게 대화의 물꼬를 튼 시점입니다. 우리 훈련도 무기한 연기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라고 하셨고요. 8442번 쓰시는 분. 도발은 항상 북한이 했지 언제 한국이나 미국인이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한미 훈련을 북한이 문제 삼는 것은 북한이 한미동맹을 깨뜨리기 위한 술수입니다. 라고 하셨고 장미숙님. 조선일보는 현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안보나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년 만에 석방됐죠.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정영식 판사는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어놓은 수첩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에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면 일명 전문법칙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듣는 증거, 일명 전문 증거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자신이 한 말이 맞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법칙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과 같은 간접 증거를 유죄의 증거 가운데 하나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의 컴퓨터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일정이 적힌 파일이 발견됐지만 당사자는 자신이 작성한 파일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역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혹은 이런 지시를 했다. 네. 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적어놨는데 그 지시를 받았고 그걸 적은 거예요. 네. 그걸 부인해버렸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그런 말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자기 마음대로 딴 걸 적었다는 식으로 해석한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증거는 본래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이재용 사건 항소심에서는 이걸 전문 증거라고 봐버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 판단을 했어요. 법조인들은 좀 어차피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거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헷갈린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까? 이건 바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설마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단 이거 뭔가 알고서 의도가 있구나.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판 준비 절차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어제 검찰 독립수사단에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첫 공식 수사를 시작했는데 안미현 검사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미연 검사는 강원랜드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3번 청구했는데 3번 다 대검찰청에서 반려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016년 채용비리 1차 수사 당시 외압은 물론 지난해 9월 이후 2차 수사에서도 윗선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2차 수사에서는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의 대포폰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포폰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사건 관련 통화를 여러 번 했다.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상태죠. 이에 따라 검찰 수사단은 구속영장 청구 보고가 3차례 거부된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검찰 전직 고위 간부가 연관된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게 용단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밝히면서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권성동 법사위원장께 진심으로 법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안미연 검사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시작된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양분함 검사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양분함 단장은 사직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넘지 못할 벽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고자 하나 아무리 살고자 하나 법사위원장 직은 참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그러한 직입니다. 혹시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양분함 검사장이 사직생의 각오로 임했으나 현실적인 벽 때문에 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찌 국민을 바라보겠습니까?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북한 응원단이 사용한 남성 가면을 김일성 가면이라고 몰아가면서 또다시 찰떡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이미 첫 보도를 했던 언론이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어도 또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최고 존엄의 가면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가면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 사람들은 너힐 보고 대단하다 말해주겠지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주었는지 모르지만 꽤 그럴듯해.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 사람들은 너를 보고 대단하다 말해주겠지. 벗겨줄 수도 있어 너의 요란하지만 어설픈 가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